예,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2일 소드리 네트워크는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의 현장 그 스튜디오를 표선면 쉐왈리에 옮겨서 주민들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 우리 이 스튜디오에 같이 객석에 우리 주민들도 좀 나와 계시고요. 우리 카메라로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 가끔 찍어주시고요. 우리 출연진들,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는 각자 하는 걸로 하죠. 우리 옆에 그 이장님부터. 예, 반갑습니다. 예, 세화 1, 2장 맡고 있습니다. 현수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세화 1, 2에 살고 있고 감귤하고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농한 지 지금 만 5년이 넘었고요. 지금 6년 차 들어가 있습니다. 예, 노창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노창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화 1, 2에서 북카페 겸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채수라고 합니다. 예, 김재수 선생님.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현혜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2018년도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의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현혜기 박사님이 컨설팅 지원 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어서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예, 사실은 이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은요,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그 문화관광부와 더불어서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같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16년, 17년도에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이 사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이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이제 수행하게 되면서 고민했던 지점이 저희 센터 그리고 제주연구원하고 좀 맞는 성격의 어떤 그 지역 문화와 관련된 컨설팅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의 목적에 좀 부합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기획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또 그 제주연구원이다 보니까는 고민했던 것이 2010년대부터 제주 지역에서 인구가 굉장히 급속히 증가돼서 뭐 다 아시다시피 10년 사이에 12만 명이 또 증가를 했고 또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제 산술적으로 봤을 때 매달 한 마을에 8명에서 9명 정도의 그 또 새로운 주민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사실은 매달 8명, 9명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뭐 1년이 됐을 때에는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마을마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급속한 어떤 그 마을 공동체의 변화가 또 감지되는 것이고 그런 변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혹은 사회적인 어떤 또 문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실은 저희가 그렇다면 각 마을마다 좀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변동 중에 가장 큰 변동이 예. 그 다음 질문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 때까지 다 해버리면 그 네, 작전에 알겠습니다. 미스가 생기잖아요. 제가 말이 많아서요. 예. 네네. 원래 말이 많은 게 취미입니까? 그럼요. 연구자니까 말이 많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왜 제주도에 121이 합치면 300한 50여 개 마을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세화 1입니까? 그게 참 궁금한데요. 예,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질문을 주셔가지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단은 이주와 관련된 어떤
경로 파악을 좀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이 주민들의 어떤 새로운 주민들의 이주와 또 정착 과정 이런 것에 대한 경로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들이 조금 더 또 많은 그런 마을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개 마을을 살펴보다가 최종 4개 마을로 그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에어로 봉성리, 또 한림 나북, 그 다음에 또 그 구자의 평대나 또 송당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거기에 세화도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갈등이 많은 마을보다 사실은 조금 더 유연하게 지금 새로운 어떤 그 상생을 모색하고 있는 마을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사실은 정책을 발굴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경로 파악을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또 세화 1, 2를 했고요. 사실 이장님의 또 그 어떤 그 적극적인 모습, 예, 이런 예, 것도 알겠습니다. 큰 어떤 예. 선택에 가능하면 가만히 놔두려고 했는데 날 새는 줄 모르겠어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세화 1, 2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결국은 세화 1, 2가 이 갈등이 많은 곳이어서 아니라 갈등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이제 그런 갈등이 치유되는 쪽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결국 그래서 자 그러면 세화 1, 2란 어떤 곳인지 그러면 세화 1, 2에 대해서 파고들어 봅시다. 이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예,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세화 1, 2 소개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기는 한데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의현청이 성읍리에 생기면서 세화리 설촌도 관련이 있습니다. 500년, 514년으로 지금 확인은 됐는데 최초에 이제 그 현청에 기거하던 허영익이라는 그 무과에 급제해서 이제 같이 도움을 주셨던 장군이 집을 지을 곳을 찾으러 이렇게 순방을 하던 중에 이게 가세오름하고 그 가매물이라는 물이 있습니다. 그 근처를 지날 때 사슴이 흰사슴이 이제 땅을 긁고 있는 모습을 봐서 직원에게 이렇게 알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택지다. 그렇게 해서 그 식솔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설촌이 시작됐고 그 이후에 이제 고씨, 강씨, 현씨, 김씨, 정씨 이렇게 해서 5개 성씨가 차례로 들어와서 마을이 계속 이제 확장이 돼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세화리라고 마을 이름이 지어진 거는 예전에 저희 마을이 이제 도노름이라고도 하고 고는 곳 마을이라고도 했어요. 고는 곳이라는 게 우리 제주도 말하면 가늘다라는 뜻입니다. 가는 곳이라는 거는 우리 곧자월 할 때 곳이라는 얘기인데 가늘고 길게 가시천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진 마을이다 해서 그거를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일제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세화리로 좀 확정적으로 가게 됐고 세화리가 처음 드러난 그 지도가 1780년경에 조사된 기록에 이제 세화리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세화 1, 2, 1, 2, 3류로 분화된 거는 일제 때 이제 합병 이후에 1914년경에 이제 조사 작업을 하면서 그때 그 해안가 쪽은 거기 그 지금 현재 가마리로 되어 있다가 세화 1리로 이렇게 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화 3리는 1988년에 최근에 분화가 됐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세화리가 됐는데 지금 현재 가구 수는 340가구 정도 되고요. 예. 724명이 지금 주소지로는 확인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이주하신 분들 관련해서도 지금 한 150가구는 이주해 오신 분들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는 50가구 정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실거주는 200가구 정도만 거주하고 있다. 있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정도에 이주하시는 분들이 대거 많이 들어왔습니까? 최근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많이들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오셨고 제주도가 이 세화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이유들이 이장님 생각에는 어떤 겁니까? 제 생각에는 뭐 특별하게 뭐 물이 좋거나 뭐 환경이 너무 좋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조용하면서도 아늑하고 여기 바다도 가깝고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상당히 좋은 요건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교통 편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되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초청된 우리 저 노창래 선생님이나 김채두 선생님은 이제 실제로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이 두 분을 우리 이장님이 같이 모여서 우리 서로 제주도에 나타나는 문제를 이제 지혜를 모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두 분의 케이스를 이제 그 지혜를 모으는 수단으로 사용하겠다고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까? 예, 제일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여기 노창래 선생님은 최근에 이제 오셨고 우리 김채수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희 마을이 안고 있는 그 현안 중에 하나가 지금 마을 인근에 양돈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취 문제도 계속 민원이 많은 상황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까운 곳에 이렇게 집을 지어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또 직접 뭐 저하고 같이 우리 마을 전체가 다 이제 80% 이상이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농업에 같이 종사하고 또 벌도 키우시고 이렇게 해서 노창래 선생님 의견을 상당히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좀 했고요. 그리고 김채수 대표님은 여기 이 공간이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름은 카페지만은 사실은 도서관 개념이고 이 서점 개념이기 때문에 이 작은 농촌 마을에 농사 짓는 어르신들만 살고 있는 곳에 이제 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여기에서 터를 잡고 지내시는 거에 상당히 저는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한번 이제 듣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모셨습니다. 예, 한번 이 두 분의 그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노창래 선생님 인근에 양돈 시설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집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 냄새 맡으면서 사는 거예요? 뭐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이죠. 그러면 그 옆에 밭도 생활 일터도 거기 옆에 있다는 뜻이네요. 예, 바로 양돈장 담장하고 붙어 있는 밭이 저희 밭이 있습니다. 그 제주도에서는 양돈장은 그야말로 갈등의 온상인데 그 갈등의 한복판에 직접 뛰어드신 거예요. 그 사연을 좀 듣고 싶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제 처갓집이 요 옆마을입니다. 옆마을 남원 신흥리 방구동입니다. 어떻게 오다 보니까 깨끗하고 정말 조용한 터를 잡다 보니까 오긴 왔는데 양돈장 그 사모님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와서 농사 짓고 살겠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기 우리 한 3년이면 양돈장을 접고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집도 짓고 농사도 잘 짓고 열심히 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맙습니다 하고 지금 꼭 3년째 올해 지금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저희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땅을 처음 샀을 때 동네 분들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왜 왔느냐고. 감귤이 파리가 하도 똥을 싸놔서 감귤이 까맣고 간식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같은 걸 밥을 펼쳐 놓으면 파리가 너무 많아서 밥을 못 먹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12월까지는 3년 차니까 그래도 어떻게 참고 견뎌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 말씀하셨어요? 벌은 예. 어떻게 해요? 벌 어디 육지에서 들어오실 때 벌을 운영하셨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처음 다 농사도 그렇고 양봉도 그렇고 처음 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람 육촌 언니네 집에서 양봉을 합니다. 지금도 좀 크게 하시는데 여기 와서 제가 처음엔 농사도 별로 없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채밀할 때 아니면 벌 이동할 때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시더라고요. 또 저희가
감귤을 직거래 하다 보니까 직거래 하시는 분들 중에 그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제주에 뭐 다른 거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 집사람이 형부 되시는 분이 꿀을 한다. 그럼 한번 좀 보내달라. 그렇게 인연을 맺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판매되는 양이. 예. 그럼 우리도 한번 양봉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맨 처음에 조금부터 한 10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0통. 예, 10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거의 한 200통 가까이 우와, 대단 늘었습니다. 대농이네요. 예. 그럼 사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저희는 그냥 함께 합니다. 함께. 함께. 예. 감귤도 오늘도 좀 날씨가 이런 굳은 상태에서도 예. 아침부터 나가서 귤 따고 또 택배 같이 보내고 항상 그렇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여기 혹시 사모님 나와 계신가요? 예, 그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죠. 뭐 사모님이 농사 다 하고 옆에서 거들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자리가 밖에 앉은 거 아닙니까? 올리시면 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말선 농원의 고말선입니다. 예. 크게 말씀해 주셔야 이거 녹음이 잘 됩니다. 안 들리세요? 잘 들리면 여기 예. 녹음은 되고 있는데 소리를 좀 크게. 뭐가 궁금하신데요? 예, 지금 그 남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네.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사모님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와서 네. 그 돼지 농장에다가 농사 짓고 이러는 게 속상하진 않습니까? 농사 그 냄새 문제로 좀 힘은 들지만 그래도 내 땅에서 나는 저 맛있는 감귤과 맛있는 꿀을 농사 짓다 보니까 거기에 보람이 있어서 그 냄새 예. 정도는 좀 참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여기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인근 마을에서 오셨다고 그래요. 보니까 제주도 사람처럼 생겼다, 예. 네, 제주도 호박입니다. 사람 같이. 그럼 왜 그 동네에서 사시지 왜 이 동네 왔습니까? 그거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뭐 피치 못할 사정은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오래 기다리셨는데 김채수 선생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마침 여기 가 보니까 아까 그 제목이 뭐죠? 쌀롱 임하고. 예, 임하고. 네. 그 뜻이 뭡니까? 우선 도서관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책이 좀 많다 보니까 아마 도서관처럼 여기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임하고라는 출판사예요. 출판사. 네, 서울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임하고라는 출판사를 운영했고 여기 내려오면서 사실은 사옥 개념으로 이 건물을 처음에 지었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뭔가 지역에 조금 도움이 되는 유익한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북카페 겸 동네 책방을 열게 된 거죠.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운영하면 운영이 됩니까?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면은 돈 벌 생각은 없으신 거죠? 하고 얘기하세요. 대부분. 그러면 좋습니다. 돈 벌 네. 생각은 없다 치고 이 동네 왔으니까 이 동네 어르신들 많이 이용합니까? 아직은 사실 동네 분들한테는 좀 익숙한 공간이 되기는 조금 아직 어려운 어렵고. 것 같아요. 저희가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제주도 전체 지도를 보면 사실 제주 전체 동남쪽에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의 불모지라 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들은 그래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런 문화예술들이 좀 많이 심겨지고 있는데 동남쪽 특히 이제 우리 마을 주변으로는 정말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사실은 마을 분들한테 아직은 좀 낯설죠. 이런 문화가. 근데 저희는 이곳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마을에 조금 더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 같은 것들을 우리 마을 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죠. 좋습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이 방송 기회로 한번 찾아뵙기로 하고요. 양봉 저도 어떻게 하고 있는 잠깐 시작했는데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의 주제, 기본 취지 설명하셨는데 기본 취지에 맞는 질문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또
답하기가 좀 곤란해질 수도 있겠는데 이장님 예. 지금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 현 박사님께서는 그 세와리가 굉장히 그런 쪽에서 선진적으로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선택해서 왔다고 하는데 선주민과 이재민 이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화가. 그 뭐 다른 마을에 비해서 잘 풀어진다 내지는 뭐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갈등들은 어느 마을이나 다 지금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고 특히 뭐 경계 문제부터 환경 문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많이 듣고 좀 융화를 시켜서 원래 사셨던 분들하고 또 이주해 오신 분들하고 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이 문제들 좀 풀어가려고 노력을 그러면 하고자 좋습니다. 해서,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네. 관심이 아까 우리 현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장님이 또한 여기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 세와일리를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장님이 생각하는 이 갈등의 어우러지는 조화의 조건이랄지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들만 해결하면 더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제일 저희 마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지금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 있고 또 일부는 그 갈등이 좀 치유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채석장 문제하고. 신규로 해서 증설하는 관련해서 그 주변에 거주하려고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런 이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에 다 소외를 받았던 입장들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그 정책 사업 자체가 시행을 못하도록 저희가 저지를 마을 입장에서 풀어서 확정을 거의 지어놓고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했고요. 지금 하나는 양돈 관련된 부분이 지금 계속 남아있는 과제고 거기에 추가로 요새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그 사사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재산권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와 관련된 토지 경계 또 이제 통행로 이런 부분에서 신규로 이주해 오신 분들하고 기존에 우리가 이용해 왔던 그런 도로, 농로 이런 과정들을 지금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용해 왔던 것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좀 그어지다 보니까 예. 거기에서 드러나는 갈등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세와리도 그런 문제가 있군요. 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노창래 선생님 지금 이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어우러지는. 처음에 왔을 때 경계로 인해 갖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건 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또 저희가 경계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부터 이렇게 농사짓던 엿밭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경계 안에 그 감귤나무가 좀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줄만 띄워놨는데 그분들은 또 다음날 오셔갖고 그냥 그 감귤나무를 싹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냥 두셔도 될 건데 이건 저희는 좀 당혹스러웠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잠깐만요. 그 부분은 뭡니까? 지금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지금 경계만 그으려고 한 건데 그분들은 미리 나무를 다 완성시킬게만 잘랐다는 얘기죠? 글쎄요, 그거까지는 뭐 자세히 모르겠으나. 심도한 이게 심각한 얘기를 해보질 않아서 그런데 그냥 줄을 저희가 그냥 빨간 줄을 띄워놓으니까 다음 날에서 바로 이렇게 다 잘라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좀 이게 정리 작업 좀 하다 보니까 땅이 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면사무소에서 오셨더라고요. 이게 땅이 높아지면 물이 엿밭을 흐르지 않을 것이냐. 그래갖고 또 저희가 다 또 배수로를 팠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쑥대낭이 있어가지고 너무 그 줄기들이 많다 보니까 장비가 들어왔을 때 한번 이렇게 좀 긁어내리다가 나무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또 파출소에서 저 심하네. 소장님하고 경찰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바람 안 들어가게 그 나무에다가 다 방풍 망을 다 쳤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 해결한 편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옆밭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뭐 맨 처음에는 좀 심각했었죠, 사실은. 그렇다고 뭐 그걸
이장님한테 상의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렇죠. 저희 예.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그 연세 드신 분이 좀 많이 이렇게 험하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람하고 또 다 이렇게 그 아는 괜당들 또 아시는 분 잘 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예. 좀 잘 유연하게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꿀을 양봉을 하니까 예. 꿀 뜰 때 예. 꿀도 좀 가서 갖다 드리고 그렇죠. 맛 좀 보시라고 이렇게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부도 좀 해야 돼요. 아, 예, 맞습니다. 예, 혹시 여기 그 마을 그 어르신 혹시 나와 계십니까? 마을 어르신 안 계신가요? 예, 여기 혹시 마이크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노창희 선생님이 그 마을의 경계 문제라든가 그 이제 작업하다 보면 그 숫대낭이라든가 가지가 꺾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경찰에 고발하고 그런 일이 이게 선생님? 우리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 정서는 아니죠, 옛날부터. 그렇죠. 근데 왜 여기 찾아오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보편적인 정서에서 이탈하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혹시 그런 정서들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동네 사람분들도 다 여러 가지 좋으신 분은 좋고 또 뒤끝이 있는 분도 또 있고 그러니까 예, 서로 이해 못하면은 예, 싸움도 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예. 아니 죄송한데 지금 이거 팟캐스트로 나갈 거라서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여기 세월에 산지 지금 21년 차예요. 예. 서울에서 왔고요. 예. 한국화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예. 성함은요? 김창웅. 예, 김창웅 선생님.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오래 사시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 동네 분들하고는 다 오래 어우러졌겠네요. 예, 많이. 그렇죠. 동네 분들은 좋죠. 예. 노창희 선생님, 20년은 살아야 어우러진답니다. 예. 우리 김채수 선생님 어떻습니까? 지금 공감하시나요? 우리 이장님 말씀하신 거라든가 노창희 선생님 말씀하신 거라든가. 저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좀 아주 쉽게 편안한 이주 생활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기 지역분들하고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없었고요. 다만 이제 좀 다가가기 어려운 무뚝뚝하시니까 그런 건 있어요. 일례로 제가 마을 식당을 이제 계속 열심히 다니는데 처음에는 아는 척도 안 하시고 뭐 인사해도 겨우 받아주셨는데 1년쯤 지나니까 아는 척 해주시고 그냥 먹을 것도 나눠주시고 예, 저희 이제 겨울 오면은 장작 불 때라고 나무도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지역분들이 선주민들이 이주민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된다. 우리 마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을 정말 활짝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이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좋습니다. 또 지금 세 분이서 말씀하실 때의 뉘앙스는 좀 달라요. 우리 이장님께서는 이장님이시니까 마을의 큰일, 뭐 채석장 문제나 양돈 사업의 문제가 이제 갈등의 요인으로 보시는 거고, 우리 이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의 어우러짐, 소통의 문제 이런 거잖아요. 서로 정을 주고받지 못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그 온도 차이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이 선주민과 그 이주민의 그 어우러지지 못하는 것들이 갈등으로 요인이 있다. 그러면 그 생겨나는 요인이 뭘까요? 그 요인이 우리 노창희 선생님이 그런 사례들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 글쎄요, 저희가 사실은 그 측량할 때도 미리 나가서 말씀을 드리고 언제 몇 월 며칠부터 몇 시부터 이렇게 측량을 할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 땅이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주인이 어느 분인지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아무래도 기분이 안 좋으셨겠죠. 서귀포 시내에 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나중에 주소 보고 찾아가서 다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창 선생님 말씀은 오신 분들이 노력으로 그런 것을
이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예. 그래요.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한데 이제 나중에 그런 교육할 때 되면 그런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술원에서 그 균형 교육 할 때 몇 번 나가서 좀 1시간짜리로 해서 균형 처음 오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도 합니다. 제가 와서 실수했던 부분들, 땅을 사면서 집을 지으면서 제가 뭐 사소하게 그런 실수된 것들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그 처음 오신 분들한테 강의를 몇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사실 선배분들한테 먼저 오신 분들한테 그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건 저도 제가 가서 잠깐이나마 그분들한테 그런 제가 겪었던 실수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김채 선생님 네.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보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 세화 1, 2뿐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랄지 이런데 그런 대화도 좀 할 거 아닙니까? 네. 주로 어떤 내용들이 주로 그분들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글쎄요, 저희는 사실 이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은 하나의 딱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요. 책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고, 뭐 저희가 이제 동네 책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책을 큐레이션해서 선택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런 책들을 쉽게 이제 찾거나 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매주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책이라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다 보니까 갈등적인 요인이나 이런 그런 거는 거는 발견할 사실은- 수는 없고 네네. 오로지 책 네. 책만 잘 읽으면 갈등은 좀 없어지긴 하죠. 뭐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 거죠. 예. 네, 보는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엔 보는 시야가 커지면 네. 이런 사소한 갈등 같은 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조금 건방진 얘기입니다만은 너무 좁은 시야에서 바라보니까 그런 게 자꾸 꺼리가 되는 거죠. 우리 현혜경 박사님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금 제 회화 1, 2 말씀 생각하고 선택하신 요인처럼 갈등이 잘 치료되는 마을 같습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마이크 좀 볼게요. 예. 자부민당에서 아까 아닙니다. 사회자님이 좀 마이크를 끄고 있으라 해서 예. 아까 이장님 말씀하셨듯이 갈등이 없는 거 아니다. 제가 밖에서 느끼는 입장으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개인마다 체감 온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세화 1, 2 같은 경우는 그 갈등을 다 누구나 조금은 뭐 잠재적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드러날 수도 있는데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이 좀 다른 마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단적인 어떤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아까 김태수 대표님 되게 중요하신 말씀하셨는데 소통의 매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인터뷰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정책 제안을 너무나 많이 해주셨어요. 사전에 이런 그 조사를 해서 정책을 좀 발굴하고 소통의 매개를 만들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요. 한 분은 그 교육 프로그램, 왜냐하면 이게 시골에 있다 보니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화 공간도 없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서 해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우러 가는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선주민이나 뭐 세주민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민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세화 1, 2가 여기 이주해 오신 분들이 저희가 한 20분 정도 만났거든요.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시고 있고, 유연하게. 예,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사실 양돈이나 채수장 같은 경우 그 집단 행동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루트를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조금 더 플러스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습니다. 이장님, 예. 갈등의 요인, 생성 이유.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노창래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을 공동체 이 마을의 어떤 책임자 또 그런 마을의 임원 이런 조직적인 어떤 매개 역할, 중개 역할 이런 그 조정 역할들이 상당히 좀 지금까지는 해보지를 않았다. 그 개인의 문제들로 그냥 맡겨서 가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이렇게 사소한 문제도 이제 개인적으로 풀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우선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마을에서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소한 것 돌멩이 하나 옮기는 것조차도 사전에 마을 책임자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갈등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먼저 행동해놓고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해결을 하려면 아무리 사정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골이 깊어지면. 예, 골이 깊어지면. 그래서 제가 제일 그런 걸 안내조차 안 해왔다는 거에, 못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 마을에서도 좀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개선책들을 모색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어차피 굉장히 크게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나마 그 평균 연령이 지금 제주도 평균 연령보다 적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뭐 교육을 시키는데 비용이 들어갔으니 공짜로 오는 거예요.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제 얘기가 맞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우리 이 사업의 전문 컨설턴트로 참석하셨던 연미경 교수님, 제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에 하신데 오늘 어떻게 참석하셨네요. 마이크 되죠? 안녕하세요. 예. 제주대 사회교육과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 자체가 소통의 매개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장들이 조금 더 이렇게 보면은 뭐 세대별로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장에서 아마 다양한 또 직업군 또 성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만 그런 어떤 모임 조직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은 아마 이제 그 이주민과 기존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와 일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세와 일리가 조금 하나의 모델을 제주도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연구한 바로도 이제 실제 그 상생이라는 부분들 마을 내에서 이제 문화가 다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존 주민들과 또 이주민들도 워낙 다양하잖아요. 이주민들 내에서도 소통이 필요하고 또 그들과 또 보면은 이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 필요한데 세와 일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지역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선 모델도 그 인근 마을에 이제 지금 진행 중인 모델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조직들이 이제 이런 이미 와 있는 혹은 지금 이제 오려고 하는 그 육지라고 하는 그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 것인가 조금만 문제부터 조금 더 이제 국지간 문제까지 조금 논의하는 것들을 조금 많이 이제 결국은 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마을 주민, 기존 주민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먼저 다가가게 되면은 이주민들도 자연스럽게 아마 수용을 하게 될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바람은 세와 일리가 제주도의 어떤 그 기존 주민과 이주민 그리고 다문화라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나의 모델 만들기 주도적으로 알겠습니다. 바람입니다. 예, 제가 교수님한테 이왕 오셨으니까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제주도라는 사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회 전반에 사회교육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이주민들이 왔을 때 그 사회가 더 내용도 풍부해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마을에 더 좋은 거죠. 실제로 그게 이론으로 증명이 됐죠. 네.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게 이론으로 증명된 사례가. 실제 이주민이 와가지고 더불어 잘 사는 부분들 이제 어떤 그 사례를 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제로 제가 연구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실제로 아직 제주도에서는
그다지 크게 없지만 대표적인 사례는 가시리 부분이 이제 네, 예. 가시리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연구를 하고 이것도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 가시리 부분인데 비교적 보면은 하나의 모델. 근데 제주도하고는 여기 세와 1, 2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서 이제 자연스럽게 보면은 마을을 만들기를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을은 게 우리가 꼭 그 마을을 따라갈 필요 없이 실제로 여기 세와 1, 2다운 그 상생 전략들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더불어 해나간다면 또 다른 모델, 더 나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실제로 어느 부분의 시기별로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시기별로.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가도 어떤 이슈가 터지면은 훨씬 이렇게 또 이렇게 커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어떤 제도들, 어떤 조직들, 모임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노력을 서로 간에 해나가야만이 그런 문제에 대한 대처. 지금은 좋았지만 실제로 또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노력을 조금 더 기존의 그 선 사례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훨씬 이렇게 바람직한 제주도의 어떤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자리를 만들어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마을 이장님을 비롯해서 제주학연구센터 그리고 임하고 보면은 다 감사드립니다. 예, 아이고 제가 할 말씀까지 다 해주셔서 그러면 제가 마무리 멘트는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사람 얘기 들으면서 머리에 와닿은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준비가 돼야 꼭 준비가 되고 이렇게 예산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 일 말고 우리 주위에 소소하게 지금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 아까 소통 문제를 얘기했는데 소통도 잘 되게 하고 서로가 필요로 한 일이 되게끔 하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건 없을까요 혹시? 너무 큰 그림 큰 틀에서 이제 정책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접근하다 보면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빠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마을의 옛날에 단결을 위해서 마을 단위로 이제 줄다리기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제 1, 2는 몇 명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장정 숫자, 여자 숫자 그러면 이 선주민이랄지 본토에 원래 살던 사람만 힘으로는 나가면 100점 100패하게끔 팀을 꾸려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비등한 경기가 되든지 이런 게임을 서로 만든다든가 그게 우리 사회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줄다리기 강강수올레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게임들을 축구 이런 서로 경쟁해가지고 제주시에 사는 사람들 데려다가 축구 시키지 말고 순전히 여기 사는 사람 힘으로 할 수 있게끔 규칙을 그런 식으로 정한다든가 하면 제가 볼 때 이 마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한 종목이라도 이기려면 우리 협조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아이디어 같은 거 혹시 없었나요?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구분을 해서 팀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제일 문제는 마을 안에서 안내가 먼저 돼야 된다. 지금 갈등이 발생하는 몇 가지 중요한 논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주에 오시면 초반에는 이렇게 좀 마을 공동체 차원의 입장에서 접근을 좀 해 주십사 요청을 하는 안내를 먼저 해야 되고 또 마을 행사도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마을 행사만을 고집할 게 아니고 좀 다양한 형태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창의적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모색들을 하는데 의견을 같이 모아 주셔야 될 걸로 봐요. 이거는 기존 우선 사셨던 선주민들만의 노력으로는 생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마을로 자꾸 찾아오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제가 느끼기는요. 사실 이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필요하면 가는 건데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세화 일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몇 달간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간이 이미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굳이 필요성이 없으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줄다리기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전통적인 공간 속에서라면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공간 구조상은 그게 좀 어렵다. 그런 문제가 첫 번째 드러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공간에 살고 있는 그 분들의 사실은 목적들이 조금 다르세요. 기존에 이제 사시던 그 선주민들 같은 경우는 생업이 그 기반이 되고 그게 목적인데 사실 새로 이주해 오신 분들의 이 공간에서의 목적은 생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생업을 찾아서 오신 분들 중에는 뭐 이거와 관련된 좀 소통과 정보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이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 좀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언어 문제가 크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아주 작은 문제 같았는데 실상 만나서 얘기들을 해보시고 이러면 사실 이 제주도 말이 소통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 정책적으로 좀 많이 제한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길게 해주세요. 하와이에 갔더니 하와이 말을 문고판으로 관광객들이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간에 볼 수 있게. 사실 여기에서 마을에서 만일 마을 뭐 지명들 그런 것들을 조그만 어떤 종이 쪽지라도 이렇게 있다면 어땠을까? 그런 점에서 이제 네 번째 문제인데 정보가 서로 너무 없으세요. 특히 마을에 대한 정보 공유가 너무 없으세요. 그 정보라고 하는 거는 요즘의 뉴스만이 아니라 마을에 대한 역사나 마을에 대한 이야기나 또 마을 사람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마을에 대한 정보 공유가 너무 없으니까 다 탐색만 하고 되게 미어캣인 거예요. 다. 탐색만 하려고 하는 그런 점들이 발견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예. 자, 김치 선생님도 한 말씀 먼지시죠? 네. 일단 어떤 문제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세화1, 2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좀 수면 아래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수면 바깥으로 나와서 서로 어떤 문제를 바깥에서 얘기하고 부딪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책을 만들고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그런 생업에 관련된 예민하게 서로 첨예하게 부딪히는 생업에 관련된 문제나 또 말씀하신 언어의 어떤 장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스킨십을 통해서 자꾸 만나다 보면 똑같은 문제도 예전에는 화가 났었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변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계기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 이주민들이 여기서 저희도 사실 굉장히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지만 마을 분들한테 말씀드려도 잘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업에 바쁘시고 또 별로 관심 없어 하시니까. 근데 부녀회장님이 저한테 이런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뭐 배우러 오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드릴게요 오세요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조금은 유연하게 어떤 원칙적인 방식으로 접근이 아니라 조금은 현명하게 그런 유연한 방식으로 대처하면 그 거리도 좀 좁혀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아까 사모님 아까 말선 농장 마이크 좀 잡으실래요? 그 앞에 있는데 이 플로어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원래 이웃 마을에 사셨지만 다른 지역에 나갔다 들어오신 케이스죠?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사투리는 옛날 우리 쓰던 사투리는 많이 잊어버렸겠네요. 아니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남편분은 그 제주도 사투리 어떻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전혀요? 예, 전혀. 왜냐면 촐레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정말 처음 들었거든요. 네. 촐레. 정말 육지에서는
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죠. 왜냐면 당혹스럽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재미보다는 저는 모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설명을 하니까 저는 좀 그래도 좀 편한 편입니다. 예, 이거 물어보면 되니까요. 김치수 선생님 어때요? 제주도 언어 문제 말씀하시던데. 네, 저는 가끔 이제 차를 타고 나가다 보면 마을 어르신들이 정류장에서 이렇게 버스 기다리고 계실 때 제가 이렇게 모시고 태워드리기도 하거든요. 표선에 뭐 병원 가신다 이러면은 그럼 옆에서 계속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는데 갈 때까지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한 10%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냥 다 외국어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관심이 좀 있어서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 절반 정도는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그것도 자주 관심이래. 뵙다 보면 네. 창대 씨? 네. 그것도 예, 저도 집사람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우리 여기 내려오신 지 25년 되셨다고 하는 어르신 마이크 한번 잡아주실래요? 지금은 뭐 완전히 말도 다 동화됐죠? 거의 행동으로 네. 눈빛만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만 봐도.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어느 고비를 지나야 그 마을 사람들하고 이제 이 소통이 완전히 이루어지던가요? 저도 고비. 이제 마찬가지로 표소를 자주 나가요. 예. 그러면 우리 마을 어구에 그 노인들 계시면은 모셔드리면서 이야기 들어보고 또 장이면은 우리 세아리 사람은 무조건 모시고 옵니다. 여기. 그러면 이것저것 이야기 많이 듣고 한 80%는 거의 알고 그 나머지 몇 년 정도 지나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아 그거는 뭐 한 7, 8년 되면은 7, 8년? 예. 몇 년 남았습니까, 창리 씨? 한 3, 4년 예, 남았습니다. 3, 4년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또 우리 나와 계신 김유관 선생님, 제가 마이크 좀 잡아주시죠. 지금 여기 우리 같이 얘기는 안 하지만 얘기 나누는 거에 공감합니까? 공감 10%밖에 안 합니다. 10%요? 예, 나머지 90%만 얘기해 보시죠. 아, 지금 여기 계신 뭐랄까 우리 김창호 화백님하고요 옆에 누님인데요. 저 옆집에 삽니다. 예. 지금 뭐 듣기 좋은 소리만 이렇게 한다고 제가 볼 적에는 문화관광부 제주자치도 예. 이렇게 봤는데 예. 이게 좀 약간 뭐랄까 요새 애들 말로 썰풀지 마시고 아. 깊은 말을 예. 가슴 깊이 예. 들어갔고 제가 4가지만 간단하게 좀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 첫째는 제주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항에서 딱 나오게 되면은 제주 청정 지역이라고, 제주는 청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희룡 도지사가 저하고는 좀 잘 압니다. 그리고 환경 그 보전국도 제가 잘 알고요. 근데 그 소리를 청정이라는 소리를 좀 빼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동쪽 서쪽 솔직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만 빼고서는 밤만 되면은 제가 이 한글을 몰랐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육지를 자주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청정 아주 귀가 아프고 눈이 아파요. 그거가 잘못된 거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양돈장 때문에 밤만님 악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들입니다. 국장 여기 뭐 공무원들은 뭐 없죠. 나부랭이부터 시작을 해갖고 전 나부랭이래요. 이거 방송용 용어 좀 선택해 주십시오. 예. 근데 육지에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나갔던 다 직무유기로 다 회부시켜버렸고서 공무윤리위원회라든가 감사위원회 다 회부시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탁상공론 직무유기예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왔을 때 말을 갖다가 뭐 민원 제기를 하게 되면 착착 잘 왔어요. 이제는 우리 이장님이 이제 그래도 저하고 제가 이제 중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환경 모니터링 단원의 제 일원이고요. 이 동쪽의 팀장입니다. 근데 공무원들 전 그래요. 야단도 쳐보고 당근과 책찍도 써봤습니다. 이제 와서는 지쳤나 봐요. 그래서 3개월 앞으로 한 40일 40일 한 130일 남았겠네요. 도청 옥상에서 아마 무슨 큰 사고가 있으면은
그 세월에 사는 김유관이라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그게 왜냐? 분신 제가 자살하러 갈 겁니다. 요거까지는 약속을 드리고요. 공무원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죠. 자, 와서 지도 편달을 갖다 양돈장에다가 네. 해야 되고, 저도 그 양돈에 대해서 여기 이런 지 8년 됐는데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축산진흥법에 대해서요. 제가 보니까는 이 환경 개선과는 조금 난데 축산과 출신들은 그쪽하고 완전히 어쨌든 양돈장에 대한 그 호영호제로 불만이라 말씀이죠. 예. 이제 네 번째는요. 자, 그 주민들의 그 우리 이장님 빼고 몇 분들 빼시고 이 원주민들이 겐당이 아닌가요? 여기 겐당. 예. 제주도 말로. 겐당 문화가 너무 발달했고 여기 지금 사장님이신지 모르시지만은 속물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예? 여기는 양돈장 그 주변에 32촌까지 친척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가서 한번 시켜온 적도 있었지만은 다 그쪽 편을 듭니다. 자기네들 그 뭐랄까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그래서 그런 건 아직까지 깊이를 몰랐을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장님이라든가 우리 지금 저기 옆에 계신 우리 노사장 이제 면역이 돼서 자꾸만 사람들이 이제 면역이 된 거예요. 처음에 와갖고 저 아우님께서 나한테 엄청나게 냄새 난다고 하더니만은 이제 코가 이제 공골이 쳐진 겁니다. 예. 저는요 옆집에 바로 살아봐요. 양돈장 옆에서 펜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면역이 됐는지 강도가 세면 예를 들어서 한 10배수 이상 날 경우에만 제가 냄새 나는구나 하지 손님들은 한 3, 4배수만 되더라도 아주 죽으려고 환불해 주십시오예요. 한 번은 그 시키면서 남양주 시청에 있는 환경개선과장이 제 후배놈인데 왔더니만은 선배님 올라갑시다. 여기 살다가는 선배님 암모니아 가스, 황화수소 가스에 완전히 맞춰야 되고 잘못하면 뇌사됩니다. 자지간 있잖아요. 이 오늘 이장님하고 지금 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늦게 와갖고. 근데 자정 고생 많고요. 제가 예. 이 오늘 함께 온 거 아닙니다. 그냥 전 속마음만 털어오니까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우리 저 마지막에 아까 오신 어르신 마을 어르신이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사 같이 했던 분들이라.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예, 오늘 지금 거의 뭐 예정된 시간 1시간을 지금 채우고 있어서 어쨌든 다양한 그 의견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어떤 것이 또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팟캐스트로 그리고 유튜브로 제작이 돼서 혹시나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내용을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이게 될 겁니다. 오늘 네 분 같이 수고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